달러를 이제 금 1온스에 35달러로 패깅시키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써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가져가면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제 통용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XRP 레저의 생태계의 유틸리티 자산인 XRP가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오일 거래를 달러로만 해라, 그거 자체가 작년 중반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리플사가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네, 현재 리플사가 현실적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플사가 회사 자체로만 해도 40억 개가 넘는 XRP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해서 그들이 또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위해서 400억 개가 조금 안 되는 물량, 한 390억 개 정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를 리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적지가 않은 수량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이제 리플을 투자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덤핑 물량을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조작 이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금까지도 에스크로 물량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은 누르는, 어떻게 보면 조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동안 가격이 너무 호재는 많은데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에스크로 물량을 좀 그들이 활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 자체는 정말로 그 금융 생태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 ISO 2002가 이제 탑재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리플렛이 들어있고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되면 절대로 그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 리플 1000억 개 자체는 너무나 부족한 수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하루에 5조 달러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규모고,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경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장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스위프트 시장인데, 거기서 기관의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 리플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은 물량을 물론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저너리하게 보게 된다면 현저하게 부족한 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리플의 기술진들이 리플을 애초에 설계할 때 쪼개지는 단위, 그리고 드랍 단위라고 하죠. 100만 분의 1로서 쪼개질 수 있게끔 설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면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리플 XRP가 일단은 저는 짧게 봤을 때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시기열을 길게 봤을 때 2030년,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부터 10년 기준을 또 보게 된다면 충분히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의 가능성까지 열고 있거든요. 실제로 리플의 초기 개발자인 아서브리또는 작년 9월 정도에 리플은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10,000로 설계된 하나의 암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연준이라는 세력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본질에 대해 알 필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 페더럴 리저브, 페드라고 하는 연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이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월가의 그 금융 세력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뒷배를 봤을 때는 또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빅5 자산들이 싹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을 봤을 때 뿌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리플이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니라 중앙화된 코인인데, 그들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암호 자산이 또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비저너리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제2의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달러의 역사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달러의 시작점을 1차 세계대전 1914년, 그리고 또 연준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연준의 출범은 191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고, 과거에 달러 이전의 기축통화였던 파운드와 역시 한 105년, 110년 정도의 그런 기축통화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의 역사가 완전히 좀 마무리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통화에 대한 주권을 아마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1944년에 브레튼우즈 체제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이 금 70%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 하에 달러를
달러를 이제 금 1온스에 35달러로 패깅시키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정부라든지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써 많은 기관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또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새로운 온라인금,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가져가면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제 통용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앙화된 코인이자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를 필두로 해서 크루드 오일의 결제로 활용되고 있는 XRP 레저의 생태계의 유틸리티 자산인 XRP가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중반부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오일 머니로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과 합정을 해서 전 세계의 그 오일 거래를 달러로만 해라, 이런 하나의 협정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작년 중반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지금 물론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이 뭐 위안화라든지 루브라를 써서 무역 결제 대금을 주고받고 있지만, 조금씩 인도라든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그런 브릭스 세력들이 이제 크루드 오일을 결제할 때 XRP 레저의 망을 활용해서 리플을 브릿지 통화로 활용한 빠른 효율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에비던스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서 금융망이 확실하게 바뀌게 되고 새로운 스위프트의 기준 ISO 2002가 탑재되고 공존이 되면서 리플은 더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를 기준통화로 가져가기에는 이제 사실 탈달러화 국면으로 이미 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높아져 있지만은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점점 갈수록 축소되는 국면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에너지 자원이 많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그런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좀 급부상하게 될 건데, 사실 브릭스라는 출범 자체도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가 만들어낸 그런 어휘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즉 다시 말해 연준을 필두로 한 미국의 세력 자체가 리플을 이제 활용해서 그들의 의도 하에 XRP를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인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릭스 연합체가 점점 커지면서 공동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위협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이제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가 되면서 점점 달러의 위상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뭐 중국이 준비하는 결제 시스템이라거나 러시아, 뭐 인도가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전혀 그 스위프트망, 그 페드나우에서 연준이 고안하고 있는 메시징 표준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그 달러와 브릭스의 공동 통화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이제 금융 생태계를 바꾸는 시나리오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도 이제 러시아를 스위프트 1.0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루브라가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탈달러화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지금 현재 브릭스와 뭔가 미국과의 그런 대립이 보여지고 브릭스의 공동통화로서 새로운 금 기반의 그런 결제 시스템이 점점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이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이 브릭스가 준비하는 결제 시스템이 전혀 따로 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그들이 탑재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기 속에 있다, 과도기 속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가 항소 서류를 제출하면서 리플의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C가 결국에는 이제 게리 겐슬러가 아직까지는 위원장에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정말 그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제 1월 15일을 기준으로 SEC가 정말 항소 서류 제출 안 해서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역시나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열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항소가 조금 지연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SEC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화가 이제 좀 제도권 수용이 되면서 뭐 리플의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법적 소송이나 바이낸스의 법적 소송, 그 증권성 심의에 휘말렸던 그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좀 이제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본인 목표 수량을 조금 더 한 번씩 되새기면서 천천히
꾸준히 좀 수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항상 언급드리는 것처럼 이제 리플 XRP는 비트코인과 같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암호 자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올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분할 매도 전략을 당연히 펼쳐야겠지만 약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수량은 우리가 2030년 더 나가서 뭐 10년, 20년까지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